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페이시 스타투스 관련된 강독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어, 교재에 서양사 개론 58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이제 앞에 그 시간에 그 솔론 관련된 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솔론 다음에 이제 스타투스 관련된 내용을 할 텐데요. 자, 페이시 스타투스를 보통 정치를 참주 정치라고 하죠. 그래서 기원전 6세기 때 행해졌던 정치인데, 이 참주 정치가 아테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전 그 폴리스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 그 형상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페이시스타토스는 그 당시 이제 그 내부적으로 빈부격차, 그 다음에 메가라 전투 등등을 통해서 배경을 해갖고 이제 집권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이런 내부 문제를 아는 채, 내부 문제라는 건 아까쯤에 일단 이제 사회적 갈등을 얘기죠. 정치적 갈등. 그러니까 이제 이걸 솔론이 해결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아테네는 인접한 메가라와 싸워서 살라미스를 획득했다. 살라미스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살라미스 해전할 때 그 살라미스죠. 그래서 이 지역을 확보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전쟁은 아테네로서 최초의 대전쟁으로서 체어 침해를 포함한 시민 전체가 참가했다는 사실이 큰 뜻이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눈여겨볼 게 뭐냐면 여기 체어침이 포함한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어떤 이제 뭐냐면 정치적 권리를 줄 필요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페이시스타토스의 어떤 정책에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시스타투스는 그 특징이 뭐냐면 한 놈만 팼죠. 한 놈만. 그래갖고 그 뭐냐면 주로 이제 그 막아서 솔로는 다 여러 가지 이제 계층을 고려했지만 주로 이제 페이시스타투스는 한 놈만 팬 게 아니라 말 잘못했네. 한 놈만 뭐냐면 우쭈쭈 해주고 나머지를 다 패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한 놈은 이제 누구냐 하면 주로 빈민들 였죠. 그래서 이제 빈민들이나 이들에게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 그들의 지지를 받았죠. 왜냐하면 이 민주주의 같은 쪽수의 논리가 이제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빈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하고 이들을 중소농민층을 육성해서 시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빈민들에게 이제 분배를 했던 거는 토지를 제가 앞에서 말했죠. 메가 전투 때 최하층민들이 많이 참여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답 성격도 있죠. 자, 그래서 이 페이시다토스 대중영합주의 정책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 전쟁의 군사 지도자였던 페이시스타토스는 기원전 562년 빈농층을 이제 포함한 평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권을 장악해서 참주가 되었다. 자, 참주가 된 페이시스타토스는 그에게 반대하는 귀족들을 추방하고 그 토지를 빈농들에게 이제 분배하는 한편 상공을 장려해서 은강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감소했다. 그래서 이제 은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테네가 그 옆에 은강들이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의 이러한 정책은 매우 가감한 것으로 귀족 세력들을 크게 약화시켰다. 그 밖에 사르키아 방면을 진출하고 흑해로부터 그냥 식량 공급을 해당하는 섬들을 확보했다. 자, 앞에서 얘기했지만 대개 이제 아테네 같은 이제 그 도시는 해상 무역을 주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상 무역 하는 과정에서 주로 이제 상품성 있는 작물들 재배를 했지 저가의 이제 곡물들은 재배를 안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곡물을 재배를 해야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곡물은 해로부터 이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의 어디 흑해 부분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흑해 곳곳에 있는 섬들을 장악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거 외에도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또 정책도 있어요. 시험 문제 나와 있는 것도 여기 몇 가지 있는데 어 이게 이제 안 돼 있어갖고 이걸 좀 따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소농과 상공계층의 복리를 증진시켰고요. 시민을 위한 제도 개선,
그리고 공공토목공사를 통해서 취업기업을 확대시켰고, 그 다음에 공정한 사법행정을 실시하고 종교와 문화 행사를 촉진시켰다. 그리고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어, 한 안타나이아와 디오니시아. 그러니까 이제 이건 예전부터 했던 건데, 민간에서 이제 주로 했던 것을 국가적인 축제로 장려했다. 자, 이런 것들은 민중들이 이제 되게 좋아했던 행사들이죠. 그걸 국가가 자금을 지금 지원해가지고 국가적 축제로 장려했다. 그래서 민중들의 지지를 얻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게 기본서에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브레이트니크 사전에서 한번 찾아본 내용입니다. 자, 페이시스타토스 시대에는 또한 재정과 문화가 번창을 했다. 자, 그녀는 아테네 여신에게 바치는 연례 제전이라는 것을 제사하면서 지낸 축제라는 의미죠. 파나이아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4년마다 아테나이아 대제전을 열어서 체육 경기를 벌이고 호메르스 서술시를 난송하는 문유 시인들에게 상을 내었다. 자, BC 534년에 디오니소스 신앙이 국가의 후원을 받게 된 이후에는 때마다 열리는 디오니소스 축제에 디오니소스 참가를 보거나 기급 공연을 하는 데서 상이 주어졌다. 자, 그래서 아나크라온 같은 신인들은 페이시다토스와 그의 아들들의 궁전에서 함께 살았다. 자, 페이시다토스는 또한 신탁을 장려하고 유명한 예언자 오노마크리토스 후원했다. 자, 그러니까 대중들이 좋아하는 그런 정책들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냐면 요 페이스토스의 이제 어, 통치 성격은 상당히 폭정이 아니라 계몽주의적 성격이 강했다. 요즘에 뭐 계몽이라는 말 많이 쓰이죠.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 페이스토스의 정치는 그 당시에 이제 귀족 지배가 동요한 가운데 불만세력이 비합법적인 무력을 사용해서 정권을 장악했던 거고요. 그래서 귀족 정치에서 민주 정치로 넘어온 가덕의 형상이었고, 이건 아테네뿐만 아니라 전 그리스적인 형상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서양사 강의를 안 했는데, 서양사 강의에서 이제 페이스토스의 어떤 정책의 어, 특징, 평가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 57번을 볼게요. 자, 기원전 6세기 후반에는 참주정이 수립되었다. 빈민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권을 장악한 페이스타토스는 기본적으로 소련의 개혁을 계승하는 한편, 특히 중소농민층의 육성과 시민공동체 의식에 강하게 주력했다. 이 사람의 정책 방향이 여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군주주의 병영인 참주정은 그것을 통해 강화된 폴리스의 발전 방향과 본질상 양립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따라서 권력 세습을 깼던 아테네 참주정이 강한 반참주 운동에 부딪혀 붕괴되었고, 이어서 실력과 의식이 고양된 평민의 지지 배경으로 민주화 개혁이 추진한 어쩌면 민주화 개혁이 추진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기결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가 사망하니까 그 아들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반참주 운동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 아들이었던 시파르쿠스와 시피아스가 정권을 계승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파르쿠스는 살해된 후에 시피아스가 폭군화되어 민심을 잃고 아테나로부터 추방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약 반세기에 걸쳐서 참주 정치는 막을 내었다. 자, 여기 이제 참주 정치인지 어떤 그 특징 같은 거 나왔죠. 앞에서 이제 언급한 것처럼 사회경제적 변화와 전수의 변화. 자, 사회경제적 변화는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해양무역이 발달되면서 양극화, 이런 것도 있었고, 전수의 변화는 기병에서 중장병으로 이렇게 변화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귀족 지배가 종료됐고, 자, 귀족과 평민의 대립과 분쟁이 격화된 상황을 이용해서 비합법적으로 이제 정권을 장악하여 독재적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 많은 것이며, 결국에 귀족 정치로부터 민주 정치로 넘어가는 가두기 형상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관련돼 갖고 이제 한번 서양사 강의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서양사 강의 이제 몇 페이지 보시면요. 25페이지 펴보세요. 9판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그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자, 이때 등장한 건 참주령이다. 자, 참주였던 페이스타토스는 기원전 546년에서 545년에 무력을 서서 참주가 된 후에 귀족 세력을 견제하고 추방된 귀족의 토지를 몰수해 토지가 없는 농민들이 분배했으며 빈농들이 영농자금을 지원하기도 했고 그는 상업을 장려하고 아테네에서 대대적인 건축 공사를 벌였으며 아테네 공동체 제전을 거행했다. 그래서 그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판 안테나이아와 디오니시아 그 축제에 그 정부 자금을 대주면서 이렇게 이제 국가적 종교 축제로 장려했죠. 자, 그러나 정치적으로 안테네인들의 비민주적 정치 참여를 억제하고 그의 개인 권력을 강화했다. 자, 아테네인들은 비민주적인 참여 정치에 건드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기원전 516년 페이시스토스 일가의 참주정을 축출했다. 그리고 참주의 재등장을 막기 위해서 도평추방제를 제정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이 도평추방제에 관련된 내용이 언제 시작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통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주로 이제 그 뒤에 등장한 크리스티누스의 때 시작됐다라는 설도 있고 그가 이제 정책을 개선한 후대에 시작됐다. 전에 시작됐다라는 그 여러 가지 학계의 그 관점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요거까지 다 따지면 골치 아프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크리스텐네스 때 도평 추방제를 그냥 실시했다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 서양사도 고대사 사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실시했는지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관점들이 존재하고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서양사 총론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페리시스토스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메가와의 전쟁이 재현됨을 계기로 촉발된 아테네 정치적 혼란을 수습한 사람은 페이시스타투스였다. 그는 귀족 출신임에도 그 소논계층을 대변하고자 BC 546년 귀족 가두제를 무너뜨리고 참주령을 수입했다. 자, 여기에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페이시스타투스, 뭐 클레이스테네스, 그 다음에 페리크라스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 있어요? 이거 상당히 귀족 출신이야. 가문도 되게 좋아.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이제 기득권을 버리고 이렇게 개혁을 했던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강남 좌파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페이스타투스는 이 당시 이제 민주정 정부라는 독재 방법은 이제 민중들의 어떤 혜택을 줬고 크리스텐데스하고 그다음 페리크라스는 이 당시 독재보다는 민주 정치를 해서 그 당시 이제 민중들을 끌어들여서 정치에 참여시켰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특징이 있죠. 길이 좀 다르지만 일단 공통적으로 이들은 이제 뭐냐면 가문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테네의 이제 국가 기본 구조는 변하지 않았으나 정책 수행에 위해 권력은 첨주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자, 이 제도에 대해서는 이전의 아테네 시민들의 자유는 대부분 탄압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스타투스의 정치는 어떤 폭정이 아니라 이른바 계몽군주 정치였다. 자, 그래서 뭐 그는 귀족 계급의 소유한 토지를 몰수하는 편, 소농 계급과 상공계층의 복리를 증진하고 시민을 위한 제도를 계승했다. 그리고 공공토목공사를 시행하여 취업 기회를 확대했으며 공정한 사법행정을 실시했고 종교와 문화를 촉진시켰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두 아들이 계승했지만 결국 네 분 때문에 이제 또 암살 때문에 죽었다. 그래서 이제 참주정치 관련된 요 뒤에 내용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스파르타를 보겠습니다. 이 스파르타를 보기 전에 여기 갑자기 좀 튀어나오는데 요거보다는 크리스텐네스 개혁 부분을 볼게요. 이거. 예. 스파르타는 좀 나중에 읽을게요. 예. 자, 시피아스의 추방으로 참주 정치가 쓰러지자 이를 타도하고자 협력했던 귀족과 평민 사이에
다시 대립과 분쟁이 발생됐고요. 자, 이 분쟁에서 추방된 귀족의 한 사람이었던 요 크리스텐네스가 아테네를 기원해서 평민의 지지를 획득했고 스파르타 힘을 빌려 정했던 반대파 귀족을 분쇄하고 민주적 개혁을 나섰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크리스텐네스가 정권을 장악하는 그 내용이 예전에 기출 예문에 나왔던 거죠. 참고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크리스텐네스는 상당히 그 당시 유명했던 귀족 가문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근데 이제 자신이 귀족인데 불구하고 귀족의 기득권을 버리고 민주정치를 실시했죠. 예. 그의 개혁 목표는 종전의 혈연적, 지연적 유대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아테네 전 시민이 평등한 참정권을 이제 부여하는 데 있다. 자, 혈연적, 지연적 유대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 종전에 이제 그 아테네는 네 개의 부족으로 구성돼 있죠. 예.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서로 이제 그 뭐냐면 이런 측면에서 이 부족은 현안적 의미의 부족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이들은 이제 각각 지역적인 어떤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뭐냐면 있었고 그래서 이들의 현안적 지형적 부족 트리프스는 그 당시에 이제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냐면 귀족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예. 그래갖고 이 귀족들이 400인에 참여해가지고 각각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제 정책을 참여했고 결국에는 이제 자신의 이해관계와 전 그리스의 이해관계, 그러니까 아테네 이해관계가 부닥치면 후자를 후자를 따는 게 아니라 전자를 따랐죠. 자신 이해관계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제하려고 했던 거야. 예. 그리고 아테네 전 시민에게 평등한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요 개혁의 목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도 이 사람이 했던 이제 개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행정구역 개편 있고 그 행정개혁을 개편한 500인 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그 도평추방제가 있죠. 도평추방제.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이제 개혁을 중심으로 이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이제 행정개혁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요걸 보기 전에 잠깐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도표를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자, 종전에는 트리프스가 혈연적인 부족이었죠. 예, 그래서 요게 귀족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헤쳐 모여가지고 수십 그 뭐냐면 여러 개 이게 뭐냐면 민중자치고 데모스를 만들어요. 데모스. 이 데모스를 세계 중간 행정구로 이제 묶죠. 그래서 그 당시 내륙 지역의 행정구, 그다음에 중심지 행정구, 해안 지역의 행정구 그렇게 했고 여기에서 이제 한두 개를 뽑고 여기에서 한두 개를 뽑고 여기에서 한두 개를 뽑아서 뭐냐면 그 10개 행정구를 뽑죠. 그래서 이제 30개 행정구 중에 각각의 10개씩 해가지고 하나씩 뽑아야 되겠다. 예, 한 개, 한 개, 그래서 한 개. 이렇게 해서 대충 몇 개 나오냐면 10개가 나오죠. 예. 그러면 이제 요때 이제 테이프스는 종전의 효율적 부족이 아니라 행정적 성격이 강해요. 그리고 지연적인 허연적인 어떤 성격이 삭제됐죠. 배제됐죠. 그래서 요게 행정 부족에 같은 부족이 있더라도 각기 내륙, 중심지, 해안 이렇게 각기 다르게 사기 때문에 얘네들이 하나를 묶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기 이제 뭐냐 다르게 다른 사람들이 구성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4개 허용 부족에서 크게 이제 위세를 떨쳤던 기족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다. 그래서 10개 행정 부족에서 각각 50명씩 500인회를 구성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주로 귀족들의 이해관계와 그런 아테네의 이해관계가 부닥칠 경우에 후자를 따르죠. 예, 아테네 전체 이해관계를 따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 효율적인 부족을 10개 행정부족으로 바뀌었다. 자, 이런 거는 그 아테네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로마도 비슷한 경로를 걷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로마도 이 트리플스 하면 이게 혈연적인 성격을 강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나중에 이게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성격으로 바뀌죠. 예, 이건 나중에 좀 다시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새로운 행정구역을 마련하였다. 자, 중심지를 포함해서 아티칸 지방에 산지된 총락단을
총락을 단위로 기본 아니, 다시 할게요. 예, 중심지를 포함해서 아틱한 지방에 산지하는 총락을 단위로 기본적인 행정구 데모스를 만들고요. 노예와 자유예인을 이제 제한, 그 당시 구민들을 이제 등록하여 여기 행정구에 들어간 구민들이죠. 등록된 구민들에게 핏줄이나 재산 또는 직업에 관계없이 동등한 참정권을 부여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티네스의 이제 뭐냐면 정치를 데모스를 바탕으로 한 정치. 그러니까 크래시가 이제 통치잖아요. 데모크래시라고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민주정치를 데모크래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게 여기에서 이제 어원이 이제 여기서 나왔다. 여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좀 정확히 좀 기억할 게 뭐냐면 여기 시민권의 자격이 이제 나중에 규정됐는데 시민권 그 제한법, 그러니까 시민권법에 의하면 그 당시 이거는 뒤 얘기예요. 예, 페리크라스 때 만들었던 시민권에 보면 양 부모가 뭐냐면 아테네 시민권이 있어야지 그 밑에 이제 자식도 시민권으로 이제 인정받는 거죠. 아테네 시민권. 근데 그때 이제 기준이 됐던 게 뭐냐면 외국인과 이제 뭐냐면 그 아테네 시민 기준이 됐던 게 뭐냐면 크리스티네스 때 데모스에 등록돼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양계가 시민권을 이제 받을 때 이쪽에 북이나 목이나 이렇게 받을 때 그 자식이 시민권고 요때 아버지 쪽은 받았고 어머니 쪽은 못 받았다. 그러면 이게 아무리 오래 살아도 외국인 취급받는 거예요. 그 자식은. 예, 한쪽만 받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민권법에 기준할 때 시민권의 기준이 어디서냐? 요길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티칸 지방 크게 중심시가 아테네시죠. 해안 및 내륙 지방, 그 중심시에서 그 구분된 바, 중심시에는 상공이 깃든 해안 지역에서 선원 내지 성밖의 어부, 그리고 내륙 지역은 지주와 농민들이 우세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세 개 계통이죠. 내륙은 여기 농민들, 중심지는 이제 아테네 시민이고, 해안은 이제 여기 상공, 저 어부들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세 개의 지역 집단을 구분하고, 그래서 세 개 지역 집단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예, 이렇게 구분하고, 자, 그리고 행정부족을 구성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이제 중간 그 행정부를 조직한다. 이게 10개인데, 10개가 아니라 3개예요. 예, 이거 잘못됐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게 오타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그 뒤에 이제 내용하고 연결돼 있죠. 예. 그래서 3개의 중간 행정부를 조직한 다음에 각 지역 집단에 붙어 한 개의 행정국, 즉 세 개 중간 행정국도 하나의 행정구를 구성한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설명이 잘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한 개, 한두 개씩 해갖고 뽑아서 뭐냐면 10개 행정구역을 구성한다는 거죠. 자, 그 결과 10개의 부족으로 구성됐으며 그것은 종전의 현원적, 지원적 특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경제적 또는 지역적 이해관계가 비교적 긍정하게 혼합된 행정단위로서 아테네 모든 정치 군사적 활동에 기반이 됐다. 그래서 경제적, 직업적 이해관계 비교적 긍정하다는 건 뭐냐면 앞에서 이제 중심지, 내륙지역, 농업지역 이렇게 있는데 내륙지역, 해안지역 있는데 여기는 상공인, 중심지는 해안 지역은 선박 관계자, 내륙 지역은 농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행정구역에 뭐냐면 이렇게 이제 그 직업적으로 서로 이제 뭐냐면 균등하게 배치해 있다는 거죠. 한 개 그 행정구간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정치 군사적 활동의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날 크리스텐네스는 거의 혁명적이라고 할 만큼 행정구역을 바탕으로 솔련 때 400인 회를 대신해서 500인 회를 이제 새로운 행정기구를 설치하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10개 행정구역당 50명씩이 선출돼서 500인 회를 구성했고요. 자, 그리고 기본 행정구는 강범위한 이제 자치권이 부여되고 되어 있지만 폴리스 전체에 관련된 또는 지역적 상황이라도 중요한 것은 500인 내에 처리되었다. 그래서 따라서 500인 내는 실질 통치 기구로서 아테네의 재정, 전쟁, 외교를 관장했고요. 실제 운영은 이제 50명씩 10개 위원회를 나누고 각 위원회는 1년에 10분의 1, 즉 30일, 간 특별히 많은데 원형 청사에 근무하면서 위원장을 매일 교대했다. 그래서 500인들가
전체 하는 게 아니라 10개를 나눠서 어, 그 당시 이제 그 36일간 돌아가면서 교대도 했고 그 다음에 위원장은 매일 교대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세 이상의 시민권을 가진 모든 성년 남자가 구성된 민회는 500인의 제한을 토의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사법권은 500인회와 이제 동일한 선출 방식으로 구성된 시민법정이 보유됐다. 자, 시민법정이라는 것은 그 앞에 솔련 때 이제 만들어졌죠. 근데 이제 이 솔련 때 만든 시민법정을 구성원들을 그 당시 이제 500인과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그 뭐냐 부족당 50명씩 착주해갖고 500명의 이제 배심원단 이제 시민법전을 들어가죠. 배심원단이. 자, 각 부족이 제공하는 시민전사단은 민회에서 선출된 10명의 장군이 교대도 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10개 부족도 있잖아요. 그래서 10개 부족에서 가까이 이제 뭐냐 군대를 이제 착출하고 그 장군 그거를 누가 이제 통솔하게 했냐면 장군이 이제 통솔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장군이라는 지위를 좀 정확히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른 지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공공 업무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민주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전문성이 없어. 한 것에 이제 계속 해가지고 뭐냐면 해야지 전문성을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전문성을 가진 이제 그 간직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게 장군이에요. 예. 그래서 이 장군은 계속 이제 자기가 특별하게 잘못되지 않은 이상은 그게 뭐냐면 계속 이제 뭐냐면 임기 없이 이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장군은 상당히 전문적 관료직이었다. 그래서 군사적 업무뿐만 아니라 뭐 행정적 업무도 같이 이제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점점 하게 되고 나중에 페리클라스가 이제 통치할 때는 이 장군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통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장군이 그만큼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책임도 막중해요. 그래서 뭐 전쟁에서 패배를 할 경우에는 사형도 당하고 그러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귀족 정치인 유죄인 그 9명의 아르콘과 아론파고스 회의가 그대로 존속되었고, 아르콘은 보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부유한 상위 2개 계층에 선출되었으나 그 권한은 점차 축소되었다. 그래서 이 아르콘하고 아론파고스는 점점 민주주의가 진척되면서 이게 권한이 점점 낮아졌죠.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냥 크리스티아니스 국제는, 자, 이 국제라는 거는 국가의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기원전 502년에 발효되기 시작했고, 이로써 아테네의 결정적으로 민주정치가 발전했다. 그래서 이제 또 크리스티아니스 때는 했던 이제 그 유명한 것이 도평추방제죠. 그래서 이 도평추방제 이제 실시 시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다고 했죠.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그냥 크리스티아니스로 이제 얘기를 할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크리스티네스가 행해졌던 이제 이 부평 추방제는 그 뭐냐면 참주가 될 위험에 있는 인물들을 도편, 도자기 파편이죠. 그 당시에는 이게 뭐냐면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도자기 파편에다가 여기 이 기록을 수단을 이용했죠. 잠깐 이게 도편이거든요. 도자기 파편. 자, 하여튼 거기에다가 그 적게 해서 그 수가 6천 개 이상 나면 해당 인물은 아테네로부터 10년간 추방을 하죠. 그래서 추방을 해서도 이제 뭐 재산을 몰수하지는 않고 그대로 두고 추방을 하는 그런 제도가 이 도평 추방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민주정치를 보완하는 성질의 것이었다. 물론 당파나 부의 불균등으로 인해 갈등과 내분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 강도가 훨씬 약했다. 이제 모든 시민은 정부를 자기와는 무관한 지배기구를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의 그 일원으로서 직접 참여하는 시민공동체와 동일한 통치기구로 간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로써 이제 아테네 시민 사이에는 가는 폴리스와 보수 없이 가는 강한 자부심과 애국심이 싹트고 자라게 되었다. 그래서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아테네 공동체 시민 의식을 강화시켰고 유대감을 강화시켰고 이런 것들이 원동력이 돼서 뭐 대내적 위기를 극복한다든지 전쟁을 나갈 때 열심히 싸운다든지 그러니까 남의 일이나 아니나 자기 일처럼 싸운다든지 그런 것이 가능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렇다면 크리스텐네스의 정책이 다 뭐냐면 맞는 건 아니죠. 여기도 한계가 있어.
일단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아노콘 같은 이 고행정직 피선거권은 아직까지 상위 두 개 계급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이제 무직이다 보니까 무직이 아니라 이제 보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자 하층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싶어도 생계부담 때문에 시정에 참여하지 못해요. 어,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하층 시민들에게 뭐냐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줬지만 실제로 참여를 못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하려면 당연히 하층 시민들에게 뭘 줘야 되겠어요? 정치에 참여할 동안 수당을 줘야겠죠. 네, 수당 제시가 전제 조건이어야 되고 그리고 하층 시민들은 주로 어떤 육체 노동자잖아요. 그럼 그들이 이제 정치에 참여 동안 그 육체 노동을 대처할 수 있는 당연히 뭐가 필요하죠? 노예제가 필요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아테네에 그렇게 노예가 많지가 않았어요. 예. 근데 이게 노예가 이제 아테네에서 많아지기 시작한 거, 노예 공급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는 후에 이제 페르시아 전쟁을 거쳐서 아테네가 제국주의 국가도 이제 뭐냐면 팽창 정책을 하면서 그때부터 해외에 들어온 노예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층 시민들의 이런 그 노동력을 노예가 대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요거 관련된 내용이 서양사 강의에 있는데 요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예. 제가 이 서양사 강의는 다 읽지는 못하고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한번 좀 뽑아서 보겠습니다. 자, 하층 시민 테티스라는 분위는 제4등급의 무산층은 생계 부담 때문에 한가롭게 시정에 참여한 건 꿈조차도 꿈꾸지 못하는 것이다. 이 참여 민주정은 시민들의 시간과 노고를 보상 없이 요구했으므로 능동적인 참여는 실제로 전혀 생계의 영려가 없거나 적어도 생업을 맡을 대리인이나 대체 노동력을 살 수 있는 부유층이나 중상시민층에 한정되었던 것이다. 요건대 시민의 여가는 민주적인 제도의 운영에 필수한 요건인 만큼 시민의 대체 노동력으로 노예제는 민주주의 거의 불가구역한 그 구성 인재로 발전해 가고 있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관련된 또 크리스티네스 개혁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서영사 강좌 내용을 볼게요. 자, 아테네 민주정의 실질 개혁은 크리스티네스 시대에 이루어졌다. 자, 크리스티네스는 아테네 데모스, 민중의 힘을, 지원의 힘입어 귀족세의 온상이었던 귀족의 허용 부족을 폐지하고요. 새로이 지원 부족을 이제 창설했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제 용어상 좀 의미가 약간 석유하고 좀 다르죠. 이거. 근데 여기 보시면 현원적 지원적 유대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그 표현인데 여기 서강자에서는 지원적 부족을 찾아냈다. 그럼 요게 지원과 요게 지원은 무슨 거냐? 이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그 서양사 자료들이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원의 의미가 요기의 지원의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 번역 쓴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에 지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어떤 특정한 지역에 집중해가지고 오랫동안 얽히고 설키고 하는 그런 그 지연적 유대를 얘기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 지연적 부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종전에 허언적 부족이 있었잖아요. 허언적 부족을 해체하고 새롭게 이제 아까쯤에 구성된 그 부족들 이런 것들 지연적 부족이라고 했대요. 예. 그래갖고 이제 하원 부족이 아니라 지역 기반의 부족 이런 의미에서 지연 부족을 창설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각기,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각기 이제 그 의미하는 내포된 의미, 밑그림이 좀 약간 다르죠, 각각. 그래갖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이해할 때는 이제 그냥 어떻게 써야 되냐. 여기에 이제 충돌되잖아. 그냥 빼고, 어차피 저쪽 서계의 의미와 서강제의 의미가, 뭐냐면, 다르니까, 지연부역 쓰지 마시고, 문제 나올 때 그냥 목적 쓰다가면, 행정부 목적 쓰다가면, 현원 부족을 폐지한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현역 부족만 폐지하고 새로운 부족을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채점 기준에 걸려들 것 같거든요. 예. 자, 뭐 그렇고요. 네, 그다음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4개 현역 부족 없애고 해안가, 평원, 산악 지역에 고도 분산된 10개의 새로운 부족을 만들었다. 각기 이제 해안 지역은 주로 어부,
여기 평원은 이제 여기 이제 도시 지역을 얘기해요. 상공업자. 상하 지역은 잠깐. 이게 이제 말 잘못해 다시 할게요. 해안 지역은 이제 어부, 평원 지역은 여기 농민들 얘기하고 산악 지역 같은 게 제 생각에 이게 왜 산악 지역을 표시했는지 모르겠는데 주로 이제 아크라폴리스 같은 것도 있잖아요. 아고다, 아크라폴리스나 이런 데는 되게 상에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산악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지역인 것 같아요. 도시 같은 경우에 구릉 지역 방어하기 편한 구릉 지역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요거를 산악 지역으로 이제 표시한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부족제 개편에 따라 400인 협의회와 500인 협의회를 바뀌고 그다음 민의 활동도 강화했다. 하지만 크리스티네스 개혁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참여권을 누리는 자들은 아까 얘기했처럼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그 아테네 중간층인 중갑 보병층이었죠. 아직 하층민은 테테스를 얘기하죠. 국가의 정치와 군사 활동에 참여할 만한 경제적 여유와 여가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층민들이 적극적인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한 거는 페르시아 전쟁 이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넘어가서 서총 내용을 이제 볼게요. 크리스텐네스 개혁이 있는데 여기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메가와의 전쟁을 이제 제한되는 계기로 촉발된 아테네 정치적 혼란을 수습한 사람은 페이스토스, 이거 했죠. 예. 크리스텐네스 기억 볼게요. 예, 이거 건너뛰고, 예, 아까 전에 했기 때문에. 자, 구 보수 세력이 솔련의 자유와 노선을 백지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자유와 보수 양파가 대립되었다. 그러나 결국 자유자를 승리하여 크리스텐네스는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과감한 개혁을 착수했다. 자, 귀족 출신의 그는 BC 508년에 참정권 획득을 바라는 평민계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집권했다. 10개의 부족, 500인의 구성 및 민의 개편, 도청 추방제 창설 등을 통해 아테네의 정치 제도를 기본적으로 바꾸는 시도했다. 자, 그래서 뭐 그는 행정조직 개편했는데 동네 허전 중심에 조직된 4개 부족을 지연 중심의 10개 부족으로 개편됐고 그래서 그 앞에 이제 그 지연이라는 말 있죠? 요거는 서강제하고 서총이 일치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지연의 의미는 앞에서 서강제의 의미로 쓴 것 같아요. 예. 자, 서강제의 의미로 쓴 게 아니라 먼저 이게 서총이 먼저 그 얘기를 한 거고 서강제가 서총 걸 따라했죠. 왜냐면 요게 이제 서총이 먼저 만들어졌 저술됐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그고 자, 그 결과 이전에 4개 부족가 없어지고 새롭게 새로 트리티스트 그러니까가 창설되었다. 자, 그래서 3개의 트리티스가 하나의 이제 부족을 이루어주며 모두 30개 트리티스가 이제 조직됐고 10개의 트리티스가 도시 주변 지역, 10개의 트리티스는 해변 지역, 10개의 이제 트리티스 내륙 지역으로 조직됐다. 그러니까 중간 행정 기록이 이제 조직됐고 거기에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테이프스 행정구역을 만들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설명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이해 안 되게 설명된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크리스텐네스는 아티칸 도시와 농촌에 데모스라는 이제 뭐냐면 지역단을 구분하고 이를 토대로 정치 구역을 착수했다. 자, 이전에 데모스는 아티칸 지방의 농촌 마을 가리킨 말인데 이제 대부분 데모스는 기본 정치단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앞에서 말했죠. 크리스텐네스의 이제 정치를 데모크레시라고 하죠. 데모스한 크래시, 통치를 일으키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데모스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모든 남자 시민은 가문에 관계없이 등록해야 비로소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시민권 세습적으로 상승됐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크리스텐네스트 뒤에 페리클라스 때 시민권 제정을 했는데 법 제정을 했는데 시민권의 충족 기준이 여기에요. 예. 시민의 이때 뭐냐면 등록되는 사람. 이 사람이 시민권자고 그 시민권은 세습적으로 상속되죠. 예,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종래 시민권은 시족이나 문족을 기본으로 한 것이어서 이때부터 새로운 의미의 시민권 개념이 나오게 됐다. 그래서 데모스는 모든 선거권과 피선권 기본이었고 데모스는 총 150개, 상부족 10개 부족을 투대해 지리적 부분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조화시키기 위해 구성되어 있는 지역성 대표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주요 행정기관 10부의 부족을 개편으로 법률 심의와 최고 행정권을 행사하는 주요 기간 500일을 구성했다 했는데 그게 설명이 잘 돼 있긴 했는데 좀 이렇게 체계적이지 못해. 그래서 그냥 앞에서 이제 이 도표가 있죠. 제가 보여준 도표. 데모스를 이제 하고 데모스를 기반으로 해서 어, 세 개 구역에 행정구역이 있고 그리고 세 개 행정구역에 각각 뽑아서 10개의 이제 뭐냐면 부족 이렇게 구분했다. 그래서 이게 그 현원적 부족에서 트리플스가 행정적 부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딱 설명해 놓고는 여기 앞에 설명해 놓고 요거 설명해 놓고 갑자기 여기 튀어나오고 갑자기 여기 건너뛰고 요걸 설명하고 있네 여기서 그래서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게 돼 있어 설명 서술 방식이 예. 그래서 이제 한번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이제 500인의 역할 관련된 내용이 그 뒤에 있죠. 그래서 500인에는 50개, 10개의 분과 나눠서 각각 1개월간 국가행정을 관장하였고 500인의 위원은 누구나 일생 동안 2번 이상 연임할 수 없게 시민 각자에게 참정기록으로 부여했다. 그래서 이제 한편 귀족회도 존속해요. 귀족회라는 것은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로파고스 같은 것들 있죠. 그것도 종속하여 전지 아르코로 구성된 입법 기능을 행사했지만 그 기능이 상당히 약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고 기관 때 민의 조직도 바뀌어 그 권한이 확대됐네요. 민의 자격 요건은 18세 이상의 남자 시민으로 구성돼 민회는 매달 한 번씩 열었다. 그래서 민회는 500인 내에 제출한 법령의 토의, 및 포결, 선정포고, 예산 편성, 가덕군의 제2기관 중에 재무감사를 다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이제 상권 분리식으로 얘기하면 요 민회는 이제 일종의 어떤 기관이냐면 이 입법권하고 뭐 행정권 약간 겹치지만 입법권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앞에 500인에는 실제 행정권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대충. 자, 그 다음에 크리스텐데스 군사개혁을 다해서 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다른 책이 없는 군사위원회가 나와요. 군사위원회. 그래서 이때 이제 BC 500년경 창설된 군사위원회는 10부족에 한 명씩 선출돼 임기 1년에 군사위원이 10명씩 구성됐고, 그 위원장을 전시 9그냥 군사령관이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장군이라고 하죠. 장군. 예. 그래서 군사를 장군을 이제 하죠. 그래서 요게 이제 500인의 이제 10개의 행정구역 개편이 각각 이제 뭐냐면 여러 개든 이제 10개 자, 10개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 이렇게 500인회가 구성이 되고요. 각각 한 명씩 해서 이제 이렇게 50명씩 착출하죠. 예. 그리고 여기도 있고 그다음 시민법정도 똑같이 구성이 되죠. 요거와 그다음에 이제 군사위원회 군사위원회가 뭐 뽑는 수는 다르지만 50명에 이게 한 명씩 뽑죠. 10명을 구성해서 군사위원회 구성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500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10개 행정구역을 바탕으로 해서 500인의 시민법정, 군사위원회 이렇게 각각 이제 뭐냐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평추방제를 보겠습니다. 참주와 같은 독재자의 출현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이 도평추방제의 목적이 나오죠. 자, 실시한 도평추방제는 크리스텐데스가 창안한 걸 추정된다. 자, 국가에 해를 끼치거나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인물이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시민은 그 이름을 새겨진 도표로 이제 추방을 결정했다. 그래서 비밀 투표로 6천 표 이상 받은 인물은 9개에서 10년간 추방되었다. 그래서 이제 6천 표는 아테네 시민의 약 20, 30% 해당하는 것이다. 자, 아테네 민주정치는 페르시아 전쟁이 끝난 BC 5세기로 완성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완성시킨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페리클라스죠. 그래서 최하층인 4계급 테테스가 페르시아 전쟁 중 노조는 일꾼을 크게 활용했기 때문에 전후에 큰 발언권을 얻었다. 요거 관련돼 갖고 23년도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에 이제 페르시아다. 그 당시 이제
페이크라스 때 민주주의 배경 관련된 내용 할 때 요거 연관돼서 한번 시험 문제 나왔고요.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은 어느 의미에서는 동방의 전제적 정치 체제와 서방의 민주주의 정치 체제 간의 충돌이었으며 승자는 민주주의 측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 그 아테네 민주주의 정치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페리카스 관련된 내용도 있고 있는데 하여튼 이거 나중에 좀 읽어보고 서기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페르시아 전쟁이 있는데 페르시아 전쟁은 좀 문맥상 좀 건너뛰고요. 페리카스부터 이제 볼게요. 페리카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예, 정치를 한번 보고 이렇게 페리카스 이렇게 다음 장 넘어가서 쭉 넘어가서 몇 페이지 펴보시면요. 66페이지 펴보세요. 예, 66페이지. 자, 페르시아 전쟁 후에 집권한 사람이 누구냐면 페리클라스야. 페리클라스. 그래서 이 페리클라스 관련된 내용은 상당히 이제 뭐냐면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예. 그래갖고 요걸 이제 좀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이제 페리클라스 전 단계에 그 누가 있었냐면 여기는 안 나왔지만 에피알테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즘에 이제 그 관련돼서 한번 읽어보고 서강제에서 그다음 페리클라스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자, 서강절 보면요. 서강절 이몇 페이지야? 26페이지네요.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델로스 동맹 결성과 아테네 해군의 성장은 하층민의 정치 참여를 가능케 했다. 종전에는 하층민들이 생기 때문에 정치 활동을 벌일 여력이 없었지만 함대 노병,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함대는 3단 노선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함대는 갤린선이라고 해서 갤린선이라 해갖고 주로 이 지중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바람이 좀 강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범선은 아니고 주로 이제 평상시에는 그 바람이 강할 때는 주로 도수로 가는 거다가 좀 속도를 내거나 바람이 약할 경우에는 주로 이제 밑에 노를 젓는 사람이 있어. 노를 져가지고 가는 그런 갤린선이 있었는데 갤린선이 이제 그 당시 이제 구성해 보면 3단 노선으로 구성된 갤린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3단 노선은 그 각각의 그 노선이 그러니까 배를 젓는 공간이 세 층으로 구성됐어. 1층, 2층, 3층. 그래서 이 3단 노선이 상당히 뭐냐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이제 만든 그 배가 3단 노선 개인선인데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전쟁할 때 요게 크게 하락을 하죠. 요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전쟁을 할 때는 배와 배끼리 부닥치거든요. 그래서 부닥칠 때 속도를 틀어가지고 빨리 해가지고 방향을 틀어가지고 속도를 내서 배에 이제 그 상대방 배의 중간 몇 군을 쳐서 무너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혼란할 때 그날 갈고리 걸어가지고 와서 배에서 이제 싸우는 방식으로 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방향 전환을 하거나 그다음에 속도를 낼 때 이 상단 노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속도를 내고 방향 전환을 할 때 상단 노선을 쓰는데 이때 많은 노군이 필요하죠. 그때 이제 노군으로서 활동했던 사람이 빈민층, 그러니까 테티스 계층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복무하게 되자 정치와 군사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자, 이런 여건에서 알피아데스와 페리크라스는 아테네 민주 정치를 더욱 발전시켰다. 그래서 이 페리크라스 이전에 이 알피아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알피아데스는 주로 이제 민주 정치자였고,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반스파르타주의예요. 그래서 스파르타의 적대적 외교 관계를 적대 정치를 했는데 이에 반대되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이 키몬이야. 키몬은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언급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알피아데스와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 키몬은 또 그냥 정책에서 특징이 뭐냐면 친스파르타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키몬이 잠깐 정권을 장악할 때 그 당시 스파르타에서 헤르, 헤르타의 어떤 그 노예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파견했거든. 그러니까 스파르타가 요청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군대를 파견한 거야. 그러니까 스파르타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이 키몬이 파견된 아테네 군대를 쫓아냈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키몬이 자신이 그 뭐 어떤 취향에 따라서 뭐냐면 군대를 파견했고 그리고 또 스파르타한테 쫓겨났잖아요. 도와주러 갔는데 그 스파르타 불켜서 쫓겨났잖아. 아예 국격이 떨어뜨렸죠. 그러니까 키몬은 쫓아냈고 그리고 나서 등장한 것이 그 정적이었던 알피아데스죠. 그 알피아데스는 기원전 462년에 귀족 정치 조직이었던 아우구하고스의 대부분 권력을 박탈하고 그 권력을 미네와 오베긴 협의회 시민법정에 이전했죠. 그렇지만 이제 알피아데스는 암살됐고요. 그의 정치적 후계자였던 이 페리클라스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이 페리클라스는 이 알피아데스의 했던 정책들을 그대로 계승해서 더 발전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페리클라스 관련된 내용을 한번 다시 소개해서 좀 볼게요. 자, 페르시아 전쟁 후에 델로스 동맹의 맹주로서 제국으로의 길을 걷고 있던 아테네의 발전은 현저했다. 제국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상당히 이제 침략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뭐 해외 팽창, 제국주의, 남의 나라 공격해서 재물 뜯어내는 그런 이제 제국주의 이런 정책을 했다는 거죠. 그 아테네시와 외향인 헬레우스 사이에 장성을 쌓아 지상에서 공격을 대비하는 편 아테네시 복구 작업을 착수했는데 이걸 좀 이해하려면 이제 페르시아 전쟁 과정에서 그때 아테네시가 많이 파괴됐죠. 그리고 제3차 페르시아 전쟁 때 아테네를 버리고 그 살라미스 쪽으로 이제 후퇴해서 거기서 배수진 치고 살라미스 해전을 벌였잖아요. 그때 한동안 이 아테네가 페르시아군에 정복당해서 점령당해서 그 당시 그 아테네가 상당히 폐허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전쟁 전후 복구 사업으로 이 아테네식 복구 사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인 이제 아고다를 재건했고요. 아크로폴리스는 그 당시 페리클라스 시대의 건축가 이티누스와 위대한 조각가 피디아스 이름을 좀 외워두세요. 이 사람은 페리클라스의 친구이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그 아크로폴리스의 파르탄 신전을 세웠던 사람이죠. 예. 자, 하여튼 그 지 감독의 그 장엄한 아름다움을 추구했다. 아름다움을 드러냈다.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여기 파르타노 신전이 이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테네 여신을 모시는 신전이죠. 자, 그 다음에 사라미스 해전의 승리는 수비형에 속해 있던 사회 최하층 세력들을 강화시켰으며 전후에 있어서 대함대 건조와 해상무역 발전은 이런 추세를 더욱 강화했었다. 그래서 상공인의 경제력 지위와 발언권이 증대됐다. 자, 대함대 건조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이제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페르시아 2차 1차 페르시아 전쟁, 2차 페르시아 전쟁 끝난 후에 그 건조를 했거든요. 이건 뒤에 페르시아 전쟁 때 좀 얘기했고요. 자, 그리하여 크리스텐네스는 에 의해서 기초가 마련된 아테네 민주정치는 페르시아 전쟁 후에 한층 더 발전되었다. 그래서 이제 기원전 462년 급진적인 이제 민주주의였던 알피아데스는 기술정치의 잔재인 아우파고스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여 실제로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고 그는 다음에 원인 모르게 산업됐고 그 뒤를 이은 아테네 지도자가 된 명문 그 출신이었던 페리클라스에 의해서 민주정치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페르클라스 시대 때 완성된 아테네 민주정치에 있어 먼저 주목된 것은 시민권을 가진 성년 남자 전원이 참석할 발언할 수 있는 민회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다. 그래서 500인의 권한이 민회에 진출한 의안의 준비와 민회에서 결정사항을 집행할 정도 축소됐다는 사실이다. 외교 정책이나 전쟁 또는 식량 공급의 중요한 정책은 민회의 모든 것을 결정했고요. 민회는 자유로운 발전을 통해서 입법에도 참여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 500인의 권한이 예전에 좀 많았는데 이제는 여기 들어와서 그냥 그 민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그냥 집행하는 그런 기구로 이제 떨어뜨린 거죠. 예전에는 나름대로 뭐냐면 여러 가지 뭐냐면 입법 관련된 발의권도 있었고 그런 권한도 있었는데 이건 없애버리고 그냥 민회에서 결정하면 여기서 떠르고 그 다음에 그 민회에서 이렇게 이제 제출 의안 준비 뭐 옆에
시다바리 같은 역할 이런 것들은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10명의 장군 권한이 확대되었다. 그래서 앞에 이제 클레이스텐스 때 군사위원회라는 걸 설치해가지고 각 부족마다 한 명씩 이제 이렇게 장군을 이제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장군의 권한이 확대됐는데 이 장군의 권한이 확대된 이유가 뭐냐면 페리클라스 시대 때 수당제를 실시하고 또 돌아가면서 윤변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야. 예전에 떨어지지만 더 떨어지죠. 자, 그러니까 장군이 그래도 나름대로 그 뭐냐면 오랫동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군이 군사적 업무뿐만 아니라 뭐냐면 행정적 역할도 담당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10명의 장군 권한이 확대되어 아론 파우스의 일을 완전히 누르고 최고 정무위원회 기능을 수행했고요. 이 페이크라스도 이 장군으로서 이제 뭐냐면 권한을 행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 내각에 해당했다고 했으며 모든 내의 정책의 수행이 그들의 수중에 집중되었고 그들의 정책이 성공하는 한 매 민에서 재선되었다. 페리크라스가 30년 가까이 아테네를 지도할 수 있었던 것은 장군으로서 매년 민회에서 거듭 재선되었기 때문이다. 그들 밑에는 아테네에서 근무한 관리들이 있었는 바 그들은 추천에 의해서 임명되고 임기는 1년이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법관계에서 보면 그 당시 이제 각 부족에서 600명씩 추천으로 임명된 배심원 6,000명을 구성되었는데 종전에 이제 보통 이제 거기에서는 50명을 추천해갖고 500인으로 해갖고 이렇게 이제 했죠. 근데 이 부족을 더 늘린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 당시 이제 배심원을 6,000명으로 더 늘렸어.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했는데 나중에 설명했지만 아테네 민주정치의 특징이 뭐냐면 사법민주주의 할 만큼 이 시민법정의 권한이 점점 페리카스 때부터 점점 집중되기 시작하거든요. 예전부터 이제 조금씩 권한이 커져서 페리카스 때 절정이었고 여기에서 뭐 상당히 많은 중요한 국가 정책이 결정이 돼.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뭐 헌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그리고 뭐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이제 연방 대법원 그 정도의 역할 수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실제는 500명 내의 위원회가 나눠져 재판을 담당했다. 자, 동맹시 소송도 취급하고 하게 다뤘기 때문에 사건이 폭주되는 경우에는 따로 법관이었으며 판결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됐다. 그러니까 오늘날 인민재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배심원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과 연결은 배심원은 유무죄만 이제 판단할 뿐이지, 구체적인 양형은 재판, 검사가 기소해서 누가 재판을 뭐냐면 판사가 하죠.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배심원은 그 당시 유무죄뿐만 아니라 양형을 이제 다 결정을 해버린 것 같아요. 예. 자, 제국을 발전했다는 경제의 번영과 동맹 시후부터 공납금의 국교가 인탁인 페리클라스 시대에는 돈이 많잖아. 그리고 해외로부터 이제 노예가 또 많이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 수당제를 실시할 수 있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페리클라스의 민주주의 정치는 국내에서는 아테네에서는 민주주의 정치지만 잘 보면 노예제하고 제국주의 정책의 어떤 기반을 둔 거야. 그래서 남의 희생을 깔고 뭐냐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커스 시대에는 배심원과 500인 위원회, 기타 공직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었고 이러한 수당제는 후에 민의 참석자와 연극 관련자까지 확대되어 빈곤한 시민도 실제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자, 여기에다 이제 노예자가 플러스 되죠. 이 수당제 실시 관련된 내용 예전에 한 세네 번 나온 것 같아. 그거 문제 줄 때마다 이 부분이 나와요. 예,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수당제 확대와 더불어 국고 부담을 조금이라도 감소하기 위해서 왜냐면 제국주의와 이제 노예제를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챙겼지만 델로스 동맹 기금을 통해서 이득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시민들이 다 주기에는 좀 그래도 국고가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시민의 어떤 시민단을 축소시키는 정책을 하게 되죠. 이것도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는데 페리크라스는 부모가 모든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 시민권을 현재하는 시민권 제한법, 시민권법을 뭐냐면 공포하죠. 예. 요게 상당히 이제 뭐냐면 의미가 있죠.
예. 그래서 그 당시 시민권을 제한을 시켜버렸어. 예전에 얘기했지만 뭐 아테네나 스파르타나 이런 사람들은 시민권을 제한을 시켜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 전쟁이 계속되면서 시민권을 갖고 있는 성인 남자들이 많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군사력이 약화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게 쇠퇴하게 되는 또 배경이 되는데, 자, 이 시민권 제한법 때 그 시민권의 그 개념은 앞에 크리스텐데스 때 그 시민권 주어진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페리클라스가 이렇게 이제 마련했다고 하지만 페리클라스가 솔직히 말해서 시민권 제한법 반대했어요, 이 사람이. 예. 요거 좀 약간 보면 페리클라스가 적극적으로 한 것처럼 돼 있지만 반대했어. 근데 이제 민회에서 이제 통과를 해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왜 그러냐면 페리클라스 입장일 때는 이런 법이 통과되면 자기 아들들이 자기 자식들이 시민권을 못 받았어요. 예. 왜냐 자기 부인은 외국인이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페리클라스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의가 이제 이렇게 통과를 시켜버렸던 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 페리클라스가 뭐한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 민의에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국구에 의한 수당제 확대와 철저한 추천제, 그리고 1년 임기제는 시민으로서 원한다면 누구나 공직에 맡을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민의 권한 강화는 시민 누구나 직접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직접 민주정치를 의미한다. 자, 그러나 이제 여기 보면 한계가 있죠. 한계. 예전에 한번 관련된 한계 내용이 있죠. 그래갖고, 이때 3만 명을 헤아리는 상공업이나 금융업에 종사하는 제휴외인들가 20명에 달하는 노예, 그리고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없었고, 요 예전에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없다는 내용이 기출문제 23년도에 시험에 나왔죠. 근데 민주정치에 참여한 시민의 수는 약 4만 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시민단 수를 축소시켜가지고, 이렇게, 뭐냐면, 민주주의 유지했다는 거.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보면 여자, 노예, 제휴외인, 외국인인데, 여기에서 제휴외인이라고 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외국인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얘네들은 몇 대에 거쳐가지고 아테네에 살았던 사람이야. 예.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아테네 시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선조들이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제휴외인으로 분류하죠. 클레스텐네스 때 데모스에 등록돼 있지 않으면 자기 아무리 아테네 살고 거기에서 생활 기반이 있다 해도 그냥 뭐 외국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휴외인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밑에는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그 밑에 보면 이제 기출 예문에 그 당시 이제 페리클라스 연설 내용이 나요. 페리클라스는 펠로폰네소 전쟁 초창기 때 그 전쟁을 주도했죠. 나중에 이제 그 패스트인가 그걸로 죽었지만요. 그때 이제 전산 시민들의 추도 연설 내용이 거기에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 기출 예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은 이제 각자 보시고 되고 넘어가서 자, 페리카스는 이 추도 연설을 통해서 아테네 현실을 모색했다보다는 오히려 민주정치와 폴리스 시민들의 바람직한 이상적인 모습을 어, 토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기는 하나 페리크라스와 같이 유능하고 청렴한 지도자를 맞이한 기원전 5세기 중엽에 아테네 민주정치가 그 이상적인 모습에 접근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다. 또한 유능한 형식적인 지도자가 없는 경우 아테네식의 민주주의 지배는 쉽게 혼란에 빠지고 이른바 중우정치로 타락할 위험성을 언제나 내포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후대 그 펠가스 죽은 후에 뭐냐면 나타나죠. 예. 뭐 그런 것들 있는데 이건 나중에 좀 언급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페리클라스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서계에서 페리클라스 관련된 내용을 아니 서강자에서 페리클라스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몇 페이지 펴보시면요. 어, 28페이지. 잠깐 여기가 아닌데? 26페이지네요. 26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아테네 민주정은 앞에 읽었던 걸 그대로 이제 계속 읽을게요.
자, 아테네 민주정은 이처럼 폴리스의 자유민의 남성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참정권 확보하는 과정이었다. 그것은 아테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국제 여건에 따른 변화에 따른 결과였다. 자, 이렇게 있고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는 90번입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 90번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아테네 민주주의 특징을 들자면, 첫째, 그거는 폴리스라는 소규모 국가에서나 가능한 직접 민주 정치였고, 아테네 시민들은 민회와 시민법정에 직접 참석하고, 교대도 간직을 맡으면서 국가를 공동 운영했다는 거. 그래서 간직은 되게 민회에서 추천으로 선출되었는데, 1년 임기에 중인 제한이 없었다. 그래서 시민법정에서도 추천으로 선출된 배심원들이 재판을 담당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둘째, 아테네 민주정은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들만 참여한 것이고 자유민인 여성이나 외국인, 노예는 배제되었다. 자, 아테네인의 민주정에서 추구하는 자유는 남성 시민들만 누리는 집단적 자유였으며 인간 개개인이 누리는 보편적 자유가 아니었다. 자, 특히 노예는 주인에게 예속된 신분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하지만 고대 사회의 다른 지역의 비민주적인 정치 상황과 비교할 때 아테네 남성 시민은 특유의 민주적 방식은 국가를 공동 운영을 경험한 이제 민주적인 역사는 중요한 전례가 되었다. 뭐 이렇게 했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페리카스 관련된 내용이 별로 없어요. 네. 한 개만 쭉 뭐냐면 적혀 있고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 서강자도 보면 저기 좀 서계의 어떤 보충 의미에서 이제 낸 것 같아. 예, 그래서 서계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처럼 기술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하여튼 뭐 그래요. 한 개 부분만 언급돼 있어. 그래서 요거 이제 공부하실 분들은 그냥 서쪽 내용을 좀 보시고 서계 내용을 보시고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쪽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 자, 서쪽 내용을 이제 보는데, 자, 몇 페이지부터 보냐면요. 여기, 뭐, 페이커스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되게 좀 많아요, 여기는요, 또. 그래서 111페이지 보겠습니다. 아, 여기부터 볼게요. 시민총회부터, 예, 110페이지부터 볼게요. 자, 페이커스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아테네 민주정의 핵심 보면 아테네 정치적 핵심은 시민 전체가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직접 참여하는 아테네 민주정의 관건이었으며 아테네의 대의제, 공무원제, 공무원제 또는 관료제가 없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테네에 이제 뭐냐면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식의 대의제, 의제도나 공무원제 또는 관료제가 없었다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현대적 의미의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민의 직접 참여는 민의와 법정 제도를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다. 갈래 피선거권에 대한 재산 조항이나 기존계획 권한이 점차 폐지되었고 비로소 민의는 법률의 인정 외에도 입법권을 갖게 되었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500인에서 이제 받으려면 거기에서 찬반 토론을 해갖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여기 입법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제 가부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 어떤 법에 대한 발의권을 갖게 됐다. 법안을 만들고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 여기요. 여기 계속 읽는겠네요. 예. 그냥 현대 아테네의 역사가는 이렇게 말했다. 시민총회의 권한은 본질적으로 전체적인 것이고 거기에서 시민 각자가 원하는 대로 자주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토요일에 참여해서 그 당시 수정안을 제의하고 그 다음에 전쟁 평화 가세 종교시 규칙 진범 군사비 조달 공공공사 조약 외교 절충 등 기타 작은 어떠한이든 안건의 포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입법권과 함께 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예산 편성권 같은 것들 이런 것도 같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10명의 이제 군사위원회 권한은 아노콘의 권한보다 더 강해져 국가 행정의 최고 책임을 지게 됐다. 그래서 군사위원은 민회에 선출하고 그 임기는 1년이었으나 제한 없이 이제 제소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때 군사위원회 이제 뭐냐면
포괄 방식의 그 선발 방식의 변화를 알 수 있죠. 예전에 군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500인에서 500인이 아니라 각각 10개의 부족에서 한 명씩 이제 선출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군사위원회는 페리카스 때는 민회에서 선출한 거야. 그래서 민회에서 1년마다 이제 투 뭐냐 신인 투표를 하고 이게 계속 이제 심의되면 그 신을 받으면 계속 기한 없이 계속 연장할 수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군사위원회 민회에 이제 선출되고 임기는 1년이었으나 그 계속 그 거기에서 선발 받으면 제한 없이 재선될 수 있었다. 예컨대 페리크라스는 30인 이상의 군사위원회 위원장을 이제 자리에 있었고 군사위원회는 단순히 군사적 권한뿐만 아니라 그 당시 국가 최고 주권을 행사했다. 점차로 이 위원회는 크리스틴의 개혁에서 500인에 가졌던 특권의 대부분을 행정 장악하게 됐다. 그러니까 행정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나 비록 박대한 권한을 행사했으나 그들의 정책은 민의의 감사를 받아야 됐고 임기 종료 시 감사를 받고 위법 행위를 할 때는 고발됐으며 군사위의 권한은 참조와 같이 비대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의회의 어떤 이제 뭐냐 민의의 견제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사법민주주의 볼게요. 자, 아테네 민주주의 특징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사법의 민주화를 볼 수 있어. 그래서 상당히 이제 법정은 본질적 민의와 같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결정됐고요. 그리고 판결에 대한 그냥 상수하는 항소봉을 폐지했기 때문에 폐지해서 그 대신 모든 소송 사건을 다른 권한은 일반 법정이 갖고 있다. 이건 뭐냐면 지금은 삼신제잖아요. 근데 이건 단신제라는 뜻이에요. 예, 단신제. 그래서 한날 법정에서 일반 법정에서 한번 결정한 거는 딱 처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스의 독특한 제도는 배심원이 유지의 여부와 형량을 결정하는 배심 법정이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현대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미법 국가 같은 경우에는 배심원제가 있잖아요. 근데 요때 앞에서 말했던 영미권 국가에서는 유죄와 무죄만 결정해줘요. 그리고 나서 기소하고 그다음 판결 내리죠. 그래서 양형은 그 당시 이제 재판관이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유죄 여부뿐만 아니라 형량도 결정한다. 양형도 결정하는 게, 그 당시 이제 현대 배심원과 좀 다른 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마다 이제 추천된 30세 이상의 시민이 각 부족에서 600명씩 이제 선출했고요. 예. 그래서 전부 6천 명이라는 많은 수의 배심원단이 둔 곳은 뇌물수준 맞게 한 거다. 그걸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크리스티네스트 시민법정은 각각의 이제 뭐냐면 50명씩 선출해서 500명이었죠. 근데 여기는 더 규모가 커서 600명씩 선출해서 각각 하면 6천 명이 된 거예요. 각 부족마다.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자, 이 가운데 최소 201명에서 최대 1001명까지 구성된 작은 배심원단이 있으며 모든 소송 사건을 다수결에 따라서 재판했다. 그래서 최고행정관이었던 아르콘이 이 재판을 주재했으나 판결권은 배심원들이 있었다. 자, 페리클레스 시대 때 완성된 아테네 사법제도는 민법이나 형법뿐만 아니라 그 당시 행정 및 입법 분야에 널리 영향을 미쳤다. 배심법정의 기능은 강범위했고 아테네 민주주의 핵심이었다. 자, 배심법정은 감사 기능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행정이나 입법 분야에 대한 통제를 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법정이 어떤 대한 행정관리에 대해 할 수 있는 감사는 세 가지 있었다. 취임하기 전에 관리 후보자 자격 심사, 둘째 임기 만료 시 임기 중에 행정에 대한 감사, 셋째는 임기 중에 재무관계가 공금 취급을 감사하는 건데 지금 입법부가 이제 어떤 그 고위 관리직을 공무원을 임명할 때 장차관 임명할 때 이게 청문회를 갖잖아요. 인사청문회. 이런 것들을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탄핵권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오늘날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상당히 그 당시 사법권 배심원장이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법권 오늘날 의회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배심법정 사법권에도 그 당시 사법권의 배심법정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입법 분야에 대해서도 법정은 500인의 시민총회 결의와 위헌인지 아닌지 여부를 따지고 오늘날 이제 뭐냐면
약간 이제 그 헌법재판소, 연방대법원 판결 같은 그런 것들이죠. 탄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시민이 이제 불복 제사할 경우에 법 집행이 정지되고 법정은 법의 무효까지 결정할 수 있었고 한마디로 고대 그리스의 민주정치는 사법 중심의 민주정치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민이 불복제소라는 것은 법이 마음에 안 들면 어디에 할 수 있는 거야? 예. 여기서 배신 법정에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법 집행을 정시하고 그 다음에 법이 맞냐 안 맞냐까지 판단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테네 민주정치 한계를 보겠습니다. 요거는 앞에 있는 내용하고 비슷비슷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아테네 민주정치는 시민권을 가진 제한된 수의 사람들에 의한 제도였다. 그래서 페르클라스 시대 시민권을 가진 주민은 소수였고, 그래서 정치 참여는 아까 얘기했지만 크리스티나 시대 때 데모스에 등한 남자 시민의 후손에게만 해당했고, 부녀자들은 폴리스의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좀 약간 잘못된 게 뭐냐면, 남자 시민이 아니라 여자도 포함되죠. 남자와 여자. 그래서 부계, 고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쪽과 아버지 쪽이 다 포함되고, 여기에서 시민권을 이제 그,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 남자들이죠. 예, 남자들. 그러니까 여자들은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뭐냐면 얘네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는 없어요. 남자들은 시민권을 갖고 있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남자 시민의 후손들 이렇게 있지만 저게 모계나 부계에 뭐냐면 각쪽에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부터 뭐냐면 받은 사람만 남자 그 시민이죠. 그만 이제 뭐냐면 투표권 행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모계든 부계든 각각의 양쪽의 후손들로부터 왜냐면 그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부터 이제 그 자식들이 많은 남자 자식들만 시민 그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예. 그래서 데모스에 등록된 부계, 모계 해당하는 양쪽의 부모부터 그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그 자식만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특히 남자 시민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게 이제 정확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들 아테네 민주정치는 그날 4만 5천 명 정도 참여하는 그 당시 인구가 35만 명이었죠. 그래서 소수 지배체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페르클라스 시대 때는 대의조 제국주의 팽창시기죠. 그래서 무력에 의해서 동맹세력을 복속시킨 정책을 쓰고 있었으며 민주정치는 단순한 형식에 불과했던 비판도 전혀 근거가 없지 않다. 그래서 안으로는 민주정치지만 바꾸는 그 민주정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국주의 팽창 정책을 했다는 거죠. 남의 것을 뺏어서 민주주의 정치를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약간 이것도 뭐가 비슷하냐면 그 현대적으로 제국주의 국가들 있죠. 제국주의 국가 보면 영국, 미국, 프랑스나 민주주의 정치 하잖아. 근데 대의적은 그 제국주의 정치를 하잖아요. 요거가 좀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아테네 민주정치에 대한 비판은 투킨티디스 같은 당대 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제기됐으며 현대 학자들 사이에서도 페리클라스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현대 민주주의 차이는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요.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뒤에 또 페리클라스 정책이 또 있거든요. 예. 그것도 이제 좀 쉬었다가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